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효율 압축 특강 심화 이아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질 텐데요. GTELF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TELF는 조금 시중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막 알려져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GTELF는 General Test, 일반적인 시험이고요.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우리 proficiency가 아주 유려함, 능숙함이죠. 그래서 영어를 얼마나 능숙하고 유창하게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평가 내용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수험자를 대상으로 이 모든 것이 토익, 토플 다 그렇잖아요. 탭스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중에서 GTELF도 역시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 평가라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여러분 그 토익은 일상생활이다기보다는 비즈니스 환경이죠. 회사 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 토플은 일상보다는 미국이나 영어를 쓰는 어떤 해외로 가서 영어로 수업을 들을 때, 학위를 딸 때 필요한 영어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구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GTELF는 어떻다? 일상생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평가 영역은 자, grammar, listening, reading and vocab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20분, 30분인데 자, reading만 조금 더 지문이 길기 때문에 40분이 되겠고요. 문항수는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등급 중요합니다. Mastery, Near Mastery, No Mastery가 있는데 자, 우리 이제 Mastery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해당 등급을 합격하는 것이고요. 모든 영역 75%. 이 모든 영역이라 하면 Grammar, Listening, Reading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Mastery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분의 2 이상은 내가 다 맞아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Near Mastery는 해당 등급이 미달되고요. 두 개만 75점, 75% 이상을 합격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는 그래마와 리딩은 75% 이상을 해요. 리스닝에서 조금 마스터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심화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은 리스닝을 75%를 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단기간에 목표 점수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노 마스터리 안타깝게도 불합격이 되겠고요. 0에서 1개 영역만 75% 득점이 되는데 보통 이 경우는 그래마 부분에서는 75를 넘지만 이 뒷부분에서 약간 멘탈 관리가 안 됐거나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서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영역 마스터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가 되겠고요. 이어서 그래머부터 출제 경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TELF 그래머는 쉽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8개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제한된 부분에서 그리고 문제의 어떤 경향이나 모양이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단기간에 마스터리 하실 수 있어요. 거의 100점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나오냐? 시제, 그리고 가정법. 이 두 가지만 합쳐도 문제의 60%라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 진행형이 정말 잘 나와요. GTELF에서는. 그래서 답이 진행형이야 아니야 둘 중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고민이 된다면 진행형을 살짝 찍으시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냐 과거 완료냐 이렇게 해서 뭐예요? 모양을 일치시키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잘 나오는 부분은요. 제한절의 동사원형인데 학창시절에 하셨을 거예요. suggest 다음에는 주어 다음에 should가 생략돼 있어서 동사원형 나온다. 네, 그 문법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별이 2개 정도인데 투부정사, 동명사 같이 나오겠고요. 관계사와 연결사 부분들 어떤 것들이 어울리는지 그다음에 조동사 해석하면서 문맥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은요. 문제 푸는 단서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빈칸이 나오는데요. 이 빈칸 앞뒤에 있는 클루들 그리고 빈칸 앞절에 있는 뭐 시제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긴 당연히 무슨 시제겠다라고 단서를 추정하는 거.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고요. 정말 한 문제를 10초 내에 빠르게 푸는 연습을 우리는
하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마를 그렇게 빨리 푸시게 되면 뒤에 있는 리딩을 꼼꼼하게 풀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스터리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문항당 10초 만에 빠르게 푸는 방법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어서 리스닝 섹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순서는 첫 문항이 27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6번까지가 문법이고요. 27번부터 리스닝이 시작이 되고요. 1분 30초간 섹션에 대한 안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걸 열심히 들으실 필요 없고요. 음량이 나한테 맞는지만 체크하신 다음에 역시 이때도 뒤에 리딩 푸시는 거 저는 권장드리고요. 또 example question으로 웜업을 시켜줘요.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들으실 필요 없고 리딩 푸셔도 좋습니다. 특히 리딩에서 단어 문제들이 각 지문당 2개씩 있는데 이 단어 같은 것들은 빠르게 한 문장씩만 봐도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세이브해 두시면 좋고요. 각 파트별로 역시 20초간 디렉션을 준다. 이것도 리딩 푸시는데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웜업하는 안내들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파트 1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1은 2명의 화자가 실생활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2명의 화자인지 1명의 화자인지 요거 아셔야 되는데 실생활이니까 조금 더 캐주얼한 대화가 되겠고요. 파트 2는 1명이 스피치를 해요. 그리고 좀 포멀해요. 그래서 공적인 어떤 스피치를 한다, 연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나오고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중간에 세부적인 것들을 잘 들었는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역시 인포멀 토크예요. 그래서 두 화자예요. 그러니까 1, 3번은 2명이고 2, 4번은 1명이 전문가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의 경우는 1번과 뭐가 다르냐면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의견 제시나 이유 및 충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PS라고 부를 거예요. Problem과 Solution이에요. 그래서 A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B가 솔루션을 주는데 솔루션을 2개 줘요. 그래서 S1은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 그렇구나. 그러면은 프로블럼을 가진 화자가 그런데 S1은 이런 부분에서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화자가 그럼 S2는 어떨까? 이건 이런 점에서 좋아. 그래서 이제 저울질을 하죠. 하고 나서 결국 맨 마지막에 어떠한 솔루션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까지 나오면서 흐름이 이어집니다. 자, 이어서 Part 4는요. 역시 1명의 화자가 인포멀하게 스피치를 하는 건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다소 학구적인 발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생태학적인 것이 요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는요. 파트 1부터 4까지 정형화된 역시 뭐가 있다? 흐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취 능력을 개선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올지 그 패턴을 이해하시면서 예측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리스닝에서 GTAP 리스닝에 조금 주의사항을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험지에 뭐가 없다? 퀘스천이 없다는 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즉 질문마저도 들을 수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게 GTAP 리스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음성으로만 2회 제시라고 돼 있는데 문제를 듣고 지문을 듣고 다시 문제를 들어요. 사실 2번 들려주니까 이 부분에선 굉장히 럭키하지만 맨 처음에 문제 들을 때 문제까지도 뭐가 돼야 된다? 노트가 돼야 됩니다. 노테이킹. 그리고 문제를 듣고 나서 지문을 들으면서 내가 아까 노테이킹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받아 적은 것과 맨 처음에 들은 노트 문제가 맞는가? 다시 NT한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래서 듣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다? 문제가 제시되지 않는다. 시험지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듣는 스킬부터 여러분들이 의문문들 있죠. 그런 부분들 연습을 하셔야겠고요. 두 번째 볼게요. 각 파트별로 하나의 듣기 지문에 대해서 몇 개다? 6에서 7개 정도의 문제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지에 노테이킹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따로 종이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토플 같은 경우는 리스닝을 위해서 A4 용지를 주는데요. GTAP는 잘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험지에 여백을 활용하셔서 노트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문제를 보고 어느 정도 나올 내용을 짐작한다. 맨 처음에 들려준다고 했잖아요. 자, 들려줄 때 이 뒤에 뭐가 나오겠다. 아시겠죠? 예측을 좀 하셔야겠고요. 빠른 노테이킹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기억력에 여러분들이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빠른 노테이킹 능력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딩 섹션의 문제 유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Part 1, Biographical Narrative인데, 근데 Biography가 전기잖아요.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이순신 장군으로 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물, 위인, 유명인의 성장기, 업적 평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Part 2는 매거진, 뉴스페이퍼, 웹 아티클이니까 잡지나 신문에 있는 시사적이거나 기술적 현상을 설명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사회적인 거 그런 정보들을 제시를 합니다. 자, Part 3는 엔사클로피디아인데요. 엔사클로피디아가 여러분들 뭐죠?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에 나오는 거를 너무 어렵게 풀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일상적인 영어라고 했죠. 그래서 비전문적인 백과사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뭐 나무 위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브리타니커처럼 어려운 문체가 아니라 조금 쉬운 문체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Part 4 제일 쉽습니다. 비즈니스나 포멀 레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편지글, 이메일 글이 나오죠. 그래서 마케팅이나 사업재능 같은 업무 관련된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되는데 수험생 이제 초심자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는 이 앞부분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풀려고 하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일 쉽고 정답률이 높은 4번을 여러분들 뭐예요? 못 풀고 나서 그냥 제출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배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지만 끝에 쉬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다 풀어서 점수 높일 수 있다는 거. 제가 아까 그래서 리스닝의 웜업이나 디렉션 나올 때 뒤에 리딩 문제를 계속 풀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리스닝 디렉션 나올 때 파트 4를 먼저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이 보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관리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팩트고요. 1번. 어차피 GTELF는 고득점이 어려워. 그래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다른 시험을 찾는 게 나아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청취 파트만 잡으면 여러분들 현존하는 가장 쉬운 영어 능력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청취도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나오는 패턴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청취 어차피 버리는 것이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하지 않는다? 단시간 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데 정해진 패턴, 정해진 시나리오만 뭐하면 알고 있으면 연습을 하시면 그래도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 많이 뭐 할 수 있다? 빠르게 늘 수가 있다. 아시겠죠? 제가 다른 시험 하나 가지고 비교 설명해 드릴게요. 토플. 토플도 여러분들이 그런 영어 인증 능력 시험에 하는 부류잖아요. 토플은 여러분 굉장히 길고요. 굉장히 학구적인 내용들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토플 리스닝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힘들어요.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GTELF는 그것보다 훨씬 쉽고요. 대화체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연습만 잘하시면 그리고 패턴만 잘하시면 노트만 잘하시면 고득점 가능하십니다. 자, 이어서 독해. 한 지문에 꾸준히 저는 2개씩 틀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2개의 문제가 보통은 추론형 문제들이 많거든요. 추론형이라는 거는 지문에 답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해야 되는 문제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빈출 동의어를 암기하면, 자, 빈출 동의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문에는 cause라는 동사가 있었는데 정답에는 bring about이라는 동의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2개가 같다고 매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뭐 하지 않는다? 오답에 낚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출 동의어 제가 1강 어휘에서 다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론 전략 알려드릴 겁니다. 이걸 세우게 되면 2개 하나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 문항을 다 맞추지 않더라도 75% 이상인 메스터리 가능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건은 청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청취를 75%를 넘기겠다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강이 어휘인데요. 어휘에 나오는 단어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는 빈출 동의어도 정리해 놨고요.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좀 어렵다 싶은 단어를 미리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암기를 하시면 들을 때나 해석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두 번째, 청취는 같은 스크립트를 최소 5회 듣기라고 되어 있는데 청취 부분을 여러분들 양치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를 깊게 파서
들릴 때까지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 어차피 같은 패턴의 주제만 살짝 바꿔서 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듣고, 두 번째는 스크립트를 보면서 따라서 듣고, 세 번째 또 스크립트 보면서 듣고, 네 번째 스크립트 안 보면서 들으면서 노트하시고, 다섯 번째 또 들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시면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아시겠죠? 양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세 번째, 독해와 모의고사는 반드시 먼저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시면 내가 다 이해하고 풀 수 있을 거라는 자만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드시 먼저 문제 풀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어법은 강의에서 제시되는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공무원 영어 준비하셨거나 다른 토익 같은 문법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저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GTLF 어법 8개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제가 다뤄드리는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고압특강 심화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와 GTLF 시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단시간에 고득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